소녀의 꿈이 나비가 되어 날아오른다. 눈웃으로 놓으면은 나비도 꼭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 것 같이 논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다. 선생님 칭찬을 그렇게 한번 해주셨어요. 그건 잊히지가 않아요, 제가. 스승의 칭찬 한마디, 한 줄기 빛처럼 가슴에 남아 소녀는 희망의 싹을 틔우게 된다. 꽃과 나비, 새가조와 술을 놓는다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5호 자수장 민수 신상순 보유자. 꼭 그렇게 잘해야 된다 하는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꽃처럼 아름답고 나비처럼 자유롭게 자수의 길을 걸어왔다. (2021년 11월) 경기도 하남문화예술회관에서는 경기도 인간문화재 대축제가 열렸다. 전시관 내에서 크기로 인해 유독 눈에 띄는 작품은 신상순 보유자의 자수병풍이다. 백동자도는 서울공예박물관 소장의 유물을 재현한 것으로 왕실에선 가래때 왕세자비에 거처해 두었으며 19세기에는 민간에서도 유행했다. 아들을 기원하는 소망을 담은 병풍으로 주로 홀예 때 사용했다. 중국풍의 옷을 입은 아이들이 놀이하는 장면이 줄을 이룬다. 백동자도의 백은 많다는 의미로 등장하는 남자아이들의 숫자가 100명임을 뜻하는 건 아니다. 화폭마다 남자아이들이 그네 타기, 물놀이, 팽이치기, 연놀이 등 계절별 놀이를 즐기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상서로운 동물, 식물, 바위 등을 표현하며 장수와 출세, 건강을 염원한다. 신상순 보유자는 병풍 외에도 자수 소품들을 전시했다. 한국의 자수공예는 시대에 따라 문양과 인물, 기물 등을 다양한 색으로 표현했다. 특히 민수는 우리 생활 속에 뿌리내려 섬유공예의 대표적인 전통공예로 자리했다. 제가 전통자수잖아요. 민수잖아요. 민수는 그렇게 조그마한 수를 같은 거를 많이 안 놔요. 작품이 커지지. 실도 굵기도 굵고 그래서 작품이 이제 도안도 조금 크게 되고 큰 작품들을 많이 했지. 조그만 것들을 많이 하진 않았었어요. 뭐 조금 하기야 했지만은. 민수라고 말하는 그 수들이 18세기 이후에나 나타나는 거지 귀족 계층이 아니거나 사대부 계층이 아니면 그 수를 쓸 수가 없었거든요. 왕실이나 관료들, 사가, 사대부들 외에는 자수를 사용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쟁을 2번 큰 전쟁을 치르잖아요. 병자호란도 치르고 저기 임진왜란도 치르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 체계가 좀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혼란스러운 틈에 이 왕실에서도 재정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기술자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왕실 기술자들이 빠져나가서 그 사람들이 상업 인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속 금지령을 내다가 18세기는 조금 자유로워지거든요. 그래서 18세기 후반 정조연간이 되면 좀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순조연간 되면은 관노비를 많이 내보냈기 때문에 훨씬 자유로워지죠. 상업 인구도 많아지고 돈 많은 평민도 많아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작됐던 것들을 조금 민간 자수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국가민속문화재 제59호 십장생수 이측농을 재현한 작품이다. 순원왕후 가래시에 제작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측농 중간에는 연꽃과 연잎, 바위 원앙이 있다. 이측농 상단 문에는 학과 사슴, 거북이, 영지, 구름, 소나무, 대나무, 바위, 파도 문양이 있다. 장롱문 왼쪽에는 부기다남이 새겨지고 주변에 박쥐문과 호로문이 표현되었다. 장롱문 오른쪽에는 수복강령 글자가 부기다남과 대칭을 이룬다. 아래층은 위층과 동일한 문양이며 중간문 문양만이 반사형으로 바뀌었다. 침선 머리장은 높이가 낮은 장으로 바느질 용품을 보관하는 용도다. 현대적인 장 형식을 참고하여 제작되었다. 상단이 전통적인 소재를 활용했다면 하단은 전통적인 소품을 디자인한 작품으로 보유자의 독창적 감각이 돋보이는 도안이다. 전통 참빗과 머리빗, 안경집, 태극부채, 주머니 골무, 놀이개 등 여성들이 사용하는 소품들을 귀엽고 앙증맞은 모습으로 표현했다. 작품의 전체적인 색을 단순하게 사용해 도안의 간결성이 돋보인다. 보유자의 소박한 소재를 자수로 표현한 작품이다. 좋아요. 유물이 참 좋아요, 저는. 소목장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다 맡기시는데 디자인은 직물색 정도 그 정도는 본인들이 관여를 하셔도 나머지 것들은 관여를 안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선생님은 처음에 가구의 디자인서부터 크기 그것까지 다 기획하고 작품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수를 대부분은 모티브를 따가지고 가구에 붙이진 않거든요. 전통적으로 그렇기도 하고 그런 작품은 처음 봅니다, 저도. 근데 선생님은 또 그 모티브를 타서 그냥 붙인 게 아니고 본인이 말씀하시는 건 그 음각처럼 파서 거기에다 모티브를 심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강기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수를 그런 식으로 시도했다는 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자수상감 모란장롱은 보유자가 가장 아끼는 작품으로 보유자의 애정과 창작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보유자의 작품에는 유난히 꽃이 많다. 작품 속 꽃은 늘 화려함보다는 우아하고 단아하며 소박하다. 모라는 화려한 꽃이지만 보유자의 손에서 표현된 모라는 여리고 우아하다. 보유자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 모란이다. 많은 세월 동안 자수를 하면서 모란은 언제나 예쁘고 가슴을 뛰게 하는 소재라고 얘기한다.
실을 꼬고 바늘을 잡으면서 오랜 세월 동안 모라는 보유자의 주 소재로 활용되었다. 장신구 약장은 6개의 서랍으로 구성된 약장으로 서랍이 상단에 3개, 하단에 3개로 이루어진 2단형이다. 각 서랍의 앞면을 자수로 배접하여 구성했고 홍색 구슬로 손잡이를 만들어 부착했다. 소재의 특성을 살리고 모양은 단순화하면서 놀이개의 수를 수실을 이용하여 결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주홍색의 바탕 직물이 자수 도안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보유자의 뛰어난 색상 감각을 볼 수 있는 작품이다. 문양의 위치나 구성에서 보유자의 감각이 드러난다. 학교 선생님, 가사 선생님이었었어요. 그래서 해방되고 그 선생님 우리 학교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가사 선생으로 오셨는데 도양자수를 가르쳤어요. 그게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또 그쪽에 취미가 있으니까 잘 했나 봐요, 어릴 때. 그래서 선생님 인정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시키고 제가 또 하고 싶어서 했고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옛날에는 인간문화재 그런 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 전통자수라 하면서 가르쳐 줬었거든요. 한국 선생님이 오셔갖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그 선생님 밑에서 많이 일을 많이 했어요. 그게 계기죠. 신상순 보유자는 마산에서 여학교 재학 중에 자수에 대한 남다른 재능을 알아본 자수장인 김난초 스승에게 전통 자수를 배웠다. 어릴 때 화가가 꿈이었던 소녀는 색상에 대한 남다른 재능과 손재주가 있었다. 그러나 소녀는 결혼으로 자수에 대한 생각을 잊고 평범한 주부로 지내다 어떤 계기로 인해 일상에서 삶이 무너지는 순간을 겪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마음을 기댈 곳이 절실히 필요했던 순간 보유자는 다시 자수를 시작해 전시회를 열었다. 한 50년 전에 교통사고를 한 번 났어요. 그래서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래갖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가 며칠 만에 정신을 차렸거든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절대 후유증은 안 온다. 뭔가를 생각을 하라고 시간을 보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뭐 죽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살았었어요. 교통사고 나서도. 근데 의사 선생님이 뭐를 정신을 자기가 쓰면은 일어난다고.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걸 좀 하고 싶어가지고 한 것 같아요. 했는데 그때 도화공회전인가 그때 출품해가지고 제가 상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신문에도 나고 좀 많이 입신을 했어요. 그 후에 그러니까 그 세월이 50년 됐어요. 50년쯤 됐는가 봐. 공예대전에서 첫 수상을 한 뒤 작품 제작에 더 매진했던 보유자는 이후 많은 성과를 냈다. 국내 개인전과 초청 전시회, 수상 및 해외 초청 전시회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다. 작품 활동과 제자 양성에 힘을 쏟던 중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5호 자수장 민수 보유자로 인정받는다. 시를 꼬아야 되잖아요. 민수는 실을 꼬아가지고 해야 되니까 좀 굵게 나오잖아요, 실이. 굵은 실로 하기 때문에 또한도 커져요. 수실은 합사의 유무에 따라 푼사와 합사로 나눠진다. 합사는 실을 꼬아 합한 것으로 꼬임의 강도에 따라 반꼰사, 꼰사로 나눈다. 제작하고자 하는 작품의 용도에 맞게 꼬임과 굵기를 조절한다. 일본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냐면 상업적인 게 우리보다 조금 더 발달했기 때문에 수출용품을 만드는 거 우리보다 조금 빨랐던 거죠. 그리고 그 수출품을 판매하는 곳이 우리나라도 대상이었고 중국도 대상이었던 거죠. 근데 뭐가 다르냐면 우리나라는 왜 풍속화 유행하실 때 아시다시피 그 단순화시키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일본은 극사실주의의 자수를 놔요. 그래서 실 종류가 극사실주의 수를 놓으려면 꼰사를 사용하지 않아요. 푼사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북방 계열에 있는 청나라도 푼사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푼사를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꼰사를 대체적으로 근대까지 계속 사용을 하게 되죠. 좋아서 한 거죠. 모란꽃이 좋으니까 한 거지. 꽃도 보고 아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림도 보고 하고 그렇죠 뭐. 제작하고자 하는 작품을 구상하고 자료 수집 후 자수 도안을 완성한다. 완성한 자수품이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바탕 직물과 수실의 종류를 결정한다. 자수 기법을 정한 뒤 각 문양에 사용될 수실의 굵기와 색을 지정한다. 자수 도안에 수에 사용될 수실 번호를 표시한다. 처음에는 앞치미지. 제일 처음에는 틀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앞치미도 꽂아갖고 했지만 그 다음에야 뭐 실도 이렇게 엮어가지고 땡겨서 이렇게 하는 수도 있고, 예,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사각형 수틀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수를 놓거나 작품에 따라 제작하여 사용한다. 이동하기 간편해서 현재 많이 사용한다. 정식 수틀은 큰 작품을 제작할 때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수를 놓을 경우 사용한다. 사용하는 실의 종류와 굵기, 바탕 직물에 따라 다양한 바늘을 바늘을 바늘 끝이 너무 날카로운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자수가 끝나면 밑실을 정리한다. 끝실이 풀린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수실이 풀어지지 않도록 고정한다. 한지나 중성지에 덮어 접지 않고 보관하거나 한지 상자나 중성지 상자에 보관한다.
향수로 이렇게 놨잖아요. 어머님이 이게 모란 좋아하셔갖고 이거 수 한 건데 어떻게 그걸 가에 진검수 하면 이상하잖아. 그냥 얇은 푼사로. 네. 그게 소나무잖아. 네. 소나무지. 잎사귀가 조금 진한 색으로 조금 넣든지. 소나무를 굵은 거 가는 거 그걸 구분을 많이 해야지. 네. 입체감 있게. 그래 굵게 하니까 보기가 좋네. 잘해요. 잘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야단 많이 치셨는데 요즘은 계속 칭찬만 하세요. 많이 잘해졌어요 이제는. 예. 엄청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죠. 근데 원체 섬세하셔가지고 뭘 이렇게 수 넣는 것뿐만이 아니라 옷 입는 것도 그렇고 집 이렇게 꾸미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섬세하세요. 그래가지고 배울 점이 굉장히 많으세요. 좀 잔소리가 많지. 너무 까다롭게 하니까. 보는 눈이 높으시니까 예, 저희가 따라가기가 힘들죠. 아무래도. 좀 매사에 좀 까다로운 풍이에요. 예, 모든 게 수만 까다로운 게 아니라 좀 그런 것 같아요. 보유자의 자수작품의 백미를 볼 수 있는 화조도 병풍이다. 여러 민화와 다양한 자수, 화조도 병풍을 연구하여 본인만의 화조도를 탄생시켰다. 세상에 없는 단 하나의 화조도를 구상하면서 각 폭의 새와 식물을 조율하여 구성하고 전통적인 화조도의 구성에 어긋나지 않는 보유자의 정성과 열정이 배어나오는 작품이다. 화조도 자수병풍은 길상의 상징을 가진 꽃과 나무 등의 식물과 한 쌍의 조류를 주 소재로 하여 조화롭게 배열한 회화다. 보유자의 화조도는 각 폭에 표현된 나무와 식물의 표현이 유연하고 수려하다. 조류는 전체적으로 차분한 색과 섬세한 표현 기법을 사용하여 정밀하고 화려하다. 보유자의 수준 높은 안목을 총집대성한 작품이다. 보유자의 조각보는 물건을 싸는 용도가 아닌 감상용으로 행복을 기원하는 상징성을 두었다. 화람형 자수도안을 넣어 19세기 유행했던 다양한 꽃 화분 문양을 자수하여 조각을 만들고 조각보 사이사이에 장식했다. 이 조각보의 특징은 보유자의 침선 솜씨를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이다. 보유자는 규방공예도 능통하게 솜씨가 좋다. 바느질 솜씨 또한 뛰어난 보유자는 복식이 아닌 다양한 침선으로 보유자 스스로 바느질하였다. 조각보를 잇는 사각형의 조각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정확하며 바늘땀의 규격도 정갈하다. 보유자는 자수유물뿐 아니라 민화와 회화에 관심이 많았고 다양한 민화를 소재로 자수공예품을 시도했다. 이 초충도 경대 자수는 경대 뒷면을 장식하는 자수품으로 예술적인 감각이 탁월했던 신사임당의 솜씨를 기리는 신상순 보유자의 존경이 담겨 있다. 화가가 되고자 희망했던 보유자의 염원이 자수라는 소재를 만나 섬세한 예술적 시도를 꿈꾼 작품이 있는가 하면
일상생활 속 소품들을 정감 있게 표현한 작품들도 있다. 조선시대 홀리복으로 사용된 화롯이다. 보유자의 화롯은 다양한 화롯본을 조합하여 보유자만의 화롯을 탄생시켰다. 다양한 화롯에서 모티브를 가져와 조합한 것을 볼 수 있다. 색상은 보유자의 특색을 살려 유물과는 다르게 조합해 탁월한 색 조합 솜씨를 보여준다. 자수 문양은 모란, 연꽃, 구봉, 파도, 파고, 팔봄은 문자문 등을 수놓았다. 옆을 금사로 무늬수한 것이 특징이다. 제가 수만 넣으니까 재미가 없어. 그래도 공예 쪽으로 뭘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빨갛고 노랗고 색상이 너무 화려한 걸 하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그 화관을 보니까 아 이거다 생각을 해서 구슬도 그하고 금사도 그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만들었는데 만들어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예. 근데 수도 갖다 붙여보고 그 했는데 저것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수도 하다가도 또 저런 공예적으로도 한번 해보고 싶다 싶어서 뭐를 할까 생각은 해봤어요. 했는데 베개도 이렇게 많이 해보니까 너무 재미가 있어. 그런데 세월을 다 보냈어. 보유자의 베개 자수는 해학적 특성과 아름다움이 담겨 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밌다는 보유자의 얘기처럼 숨어있는 보유자의 해학을 찾아보면 어떨까? 화가는 놀라운 보유자의 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한 작품이다. 화관에 좌수만 직접 한 것이 아니고 화관을 만들고 장식까지 손으로 직접 제작했다. 화관 제작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유물을 살피고 분석하는 등 보유자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낀다고 한다. 보유자의 집 한 벽면에 진열된 형형색색의 화관들은 평생 자수의 길을 걸어온 보유자의 삶의 왕관들이다. 바늘이 찔려야 아프지 안 찔리면 안 아프죠. 예. 예. 괜찮아요. 피도 많이 나고 그랬었어요. 그래도 그게 아프다고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뭐 찔러지니까 뭐 피가 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지 뭐 크게 무슨 생각이 나고 그러지는 않아요. 쑥 놓을 때는 무슨 생각 같은 거 안 해요. 예, 안 해요. 그냥 이쁘게 해야 되겠다는 그 일심이지 무슨 크게 뭐 이념을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은 그렇게 하는 게 없었어요. 나이지 뭐. 난 나이라고 생각해. 내 병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래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지금도 하고 싶어요. 또 수로 놓는 거죠 뭐. 근데 수 놓는 게 안 되는 게 이 손가락 끝이 전부 다 마비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고 실도 낄 수도 없고. 그래서 못하는 거지. 보유자는 평생 술을 놓으며 살았지만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꿈꾸는 소녀다. 금방 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제 작품은 금방 알 수 있다고.
예, 그래서 참 칭찬도 많이 받고, 예, 잘하기도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잘한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이상하지, 그죠?